자, 여러분 이번에는 수능 영어의 절대 변별력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하는 빈칸 다음으로 가장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바로 문장 삽입 문제예요. 순서 배열이나 다른 문제 유형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일관성 있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문장 삽입 3단계 공식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박스 문장을 완벽하게 읽는데 여기에서 핵심 단서, 연결어, 지시어, 개념, 그리고 내가 여기 안 넣었지만 요즘 잘 안 쓰이는 거라서 안 넣었는데 어와 더의 쓰임까지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핵심 단서와 단서의 방향성 두 개를 다 잡아야 되는데요. 일단 이 문장 볼까요? Galilean idealization. 갈릴레이식의 이 이상화라고 하는 것은 해놓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휘가 나와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예요. 반면에 갈릴레이식의 이상화는 무엇이다? Ones that involve deliberate distortion, 의도적인 왜곡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Galilean idealization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on the other hand가 들어있다는 게 이게 킥이에요. 그렇지? 반면에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문장 앞에서는 Galilean idealization 말고 다른 것, 대조적인 것을 이제 설명을 계속 쭉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첫 문장을 보는 거예요. 뭐가 인기가 있어졌다? 아니면은 뭐 일반적이 되었다? become popular예요. 이제 최근에 과학 철학에서 무엇이 일반화가 됐냐면 certain kinds of models, 어떤 일정한 종류의 특정 종류의 모델을 부르는데 바로 idealized model, 이상화된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일반화가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진주어가 하나 더 나왔어요. to divide. 나누는 거야. 그렇게 앞에서 불렀던 idealized 모델, 이 소위 idealization, 이상화를 뭐로 나누냐면 divide A into B입니다. 뭐로 나눠요? Aristotelian idealization and Galilean idealization. 이 두 개로 나누는 것, 이것도 일반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바로 1번에 나올 수는 없어. On the other hand가 여기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뭐가 앞에 왔겠어요? 네, Aristotelian idealization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stripping away.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것, 떼어버리는 것. 무엇을 떼요? all properties, 모든 속성을 이 구체적인 사물로부터 떼버리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거는 all properties, 어떤 거야?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바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당면한 문제에 relevant, 이렇게 관련이 없는 모든 속성을 구체적인 사물로부터 떼어내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Aristotelian idealization은 그렇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this allows us,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limited set of properties, 아주 그 한정된 그 특성의 세트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당연히 도와주겠죠. 관련 없는 거를 떼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예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classical mechanics model하고 model of planetary system에서 블라블라블라 이제 그 예가 나오죠. 지금까지 보면 Aristotelian idealization에 대해서 이제 맨 처음에 특성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의 효과도 얘기하고 그 예까지 나오면서 아주 부드럽게 아리스토텔리안에 대해서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바로 어디? 네,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딱 4번이나 5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가운데 지금 physicist build, model이라고 했고 지금 물리학자 나왔죠? 네, economist assume 하고 나왔죠. biologist study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얘가 세 가지예요. 근데 얘가 세 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됐다는 거는 이 얘 세 가지의
성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일 긴 걸 볼 게 없고 제일 짧은 걸 볼 건데요. Biologists study isolated populations. 요것만 보겠습니다. 생물학자들이 고립된 개체군을 연구한대요. 자, 그럼 여기 이상하지 않아? 자, 제일 짧은 걸 우리 보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바로 당면한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그냥 바로 제거해버리는 게 아리스토텔리안 아이디얼라이제이션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지금 당면한 과제가 아니라 이런 것, 고립된 개체군을 연구한다. 이게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답 4번 되겠구나. 바로 내용이 지금 요 반면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바로 달라지니까, 그치? 바로 달라지니까, 여기가, 이게 바로 갈릴리안 아이디얼라이제이션의 설명이겠구나, 얘겠구나 하면서 바로 4번을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전 5번 같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뒤에 it was characteristic of Galileo's approach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요 5번이 아닐까요? 라고 하지만 이 앞에 예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식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가 3개 나왔을 때는 그 3개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가장 짧고,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휘를 알고 있는 것, 이것에 기반해서 그 부분만 딱 골라서 이게 맞는가, 들어맞는가, 안 들어맞는가만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가장 짧은, 그리고 가장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 biologist study isolated population을 고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지문을 읽어 내려가며 대조되는 뼈대, 개념 A vs 개념 B의 경계선을 찾는 것, 그리고 논리적 단절이 일어나는 그 틈새에 박스 문장을 대조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11강의 1번 해봤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첫 번째 1번에서 이제 문장 삽입 3단계 공식을 말씀드릴 때 이 핵심 단서를 박스 문장에서 꼭 캐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어, 지시어,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 말고 하나 더 추가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는 분? 네. 어와 더의 쓰임이라고 했죠. 이게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뺐는데 그래도 유효한 핵심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등장을 할 때는 사과를 예로 들게요. There is an apple 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He ate the apple. 근데 그가 그 사과를 먹었다라고 할 때는 그 on apple이 the apple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등장할 때는 어나 on을 쓰지만 그 다음에 다시 재진술이 될 때는 이렇게 더를 씁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핵심 단서에 예전엔 좀 많이 넣었는데 요즘은 좀 잘 많이 안 나와서 뺐더니 요번에는 좀 이게 아주 유효하게 먹힐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박스 안에 문장 볼까요? We accept.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The statement. 그 진술을 받아들입니다. 무엇으로써? Identifying the cause. 원인을 밝혀내는 것, 규명해내는 것으로서 그 진술을 받아들인다. even 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우리도 neither A nor B는 내가 뭐라고 했지? either A or B에다가 not을 더해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도 모르는 거야. don't know야. don't know. the relevant laws. 그 관련된 법칙들, 관련된 법규들도 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나 아이들이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을 원인을 이제 규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어 다시 보자면 the statement 하고요. 그 다음에 children, we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쓱 보잖아.
그러면 더 children이 있고 we가 있어. 근데 더 children이 나오려고 하면 앞에 children이 있어야 되잖아. 바로 여기 이 부분에 children이 있습니다. 이 앞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2번 요 선지랑 1번 선지 있는 요 그 앞부분에는 눈을 씻고 쳐다봐도 children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처음 등장하는데 2번 선지 바로 뒤에 처음 등장하고 그러면 1번과 2번엔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봐봐. 요 부분부터 한번 잘 읽어보자. Children will explain correctly we suppose. 아이들은 설명할 것이다. Why the vase broke. 그 꽃병이 왜 깨졌는지. 뭐 함으로써? 언급함으로써. 뭘 언급하냐면 it was dropped. 자, 여기서 요 it은 vase겠죠. 그 꽃병이 떨어진 거야. 어디에 떨어졌어? On marble floor. 대리석 바닥 위로 꽃병이 떨어졌다는 말을 인정함으로써 그 꽃병이 왜 깨졌는지를 아이들은 설명할 것입니다요. 자, 그래. 거기 보고. 근데 Hume's theory doesn't require that we do so 라고 했는데, 여기 또 we가 나오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뭐? 이게 지금 앞 문장에 children 요 문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children과 we 그리고 do so를 다 담고 있는 문장 바로 요 주어진 이 박스 안의 문장이 3번에 들어가야 말이 되거든요. 한번 볼까? 애들이 이제 그 꽃병이 왜 깨졌는지를 뭐라고 말해요? 대리석 바닥 위에 떨어져서 깨졌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the statement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설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꽃병이 왜 깨졌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진술로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아이들도 우리도 그 관련된 법칙, 이게 그냥 법이 아니고 과학적 법칙이네. 그 법칙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Hume's theory는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 바로 뭐? Know the relevant law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구나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박스 문장에서 핵심 연결어, 지시어, 개념, 그러니까 명사들이라던가, 그리고 개념들, 지시어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쓰인 건 뭐였어요? 더였습니다. 어나 더의 쓰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나 더의 쓰임, 알았지? 어나 더라고 받아들일까봐 약간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설명했어요. 어와 더의 쓰임,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이 문제 푸는 클루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단서들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기 바래요. 문장 삽입 3단계 공식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박스 문장에서 핵심 단서를 잘 잡아놔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2번 문제를 풀면서 어와 더의 쓰임도 꼭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딱 보니까 3번에서의 이 박스 문장은 however가 딱 들어가 있네요. 그지? however, simple calculation, 간단한 그런 계산이 can often be done, 흔히 행해질 수 있습니다. much faster, 훨씬 빠르게 without the assistance of a calculator. 그렇지, 이 계산기의 도움 없이 훨씬 빠르게 간단한 계산은 이루어지곤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투두둑 하고 바로 3 더하기 5는 뭐야? 바로 8. 바로 나오잖아.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기 앱을 열어서 그걸 누르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냥 3 더하기 5는 8. 5 곱하기 9는 45. 바로바로 나오잖아. 나 구구단은 한다고 수학은 못하지만 자, 근데 지금 however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서의 내용은 뭐였을까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 아주 짧은 순간에 생각할 수 있어. 지금
앞에서는 분명히 이 calculator, 이 계산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과 완전 반대 방향의 얘기가 나왔을 거야, 앞에선. 그러면 계산기, 아까 내가 앱 얘기를 했잖아. 그냥 쑥 훑어보기만 해도 바로 스마트폰이 나온다? 그리고 요 문장 한번 볼까? Since cell phone, practically everybody carries around.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그런 전화기가 다 스마트폰이고, 이것은 이제 calculator로, 계산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주장해요? Mastering arithmetic. 이런 산술, 이런 것을 이제 마스터하는 것은, 완전히 잘 숙지하는 것은 요즘에는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야. 물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거기 앱이 깔려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계산 이런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보통 이런 건 이제 3, 4학년 남자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우리 아들도 그랬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simple calculation은 훨씬 더 빠르게 계산기에 도움 없이 훨씬 더 빠르게 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 바로 4번에 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뒤에 보면 it also keeps the brain fit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딱 봐도 그것은 우리의 뇌를 keep fit,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라고 했는데, 야, 여기서 이 시 가리키는 건 바로 뭐겠어요? simple calculation이 되잖아. 그치? 딱 내용상으로도. 그래서 답이 4번이구나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보죠? 선생님이 좀 눈이 빨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슉 보면 바로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조금 위험해. 그래서 좀 더 잔소리를 하자면 지금 첫 문장 봐봐요. 거의 매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게 돼요? 우리가 apply mathematical knowledge, 수학적인 지식을 적용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우리를 거의 매일 발견을 하고요. 그리고 산술적인 in arithmetic, 산수에서의 기본적인 능력은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수학적인 능력 중에 있다.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we may estimate.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데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이런 예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산수에서의 기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상생활 속의 예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 however가 끼어 들어갈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of course, 물론 누군가는 주장합니다. 산수를 마스터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불필요하고 그리고 구식이라고. 왜? 모든 사람들이 이 휴대폰 갖고 다니는 다 이게 스마트폰이어서 칼큘레이터로 쓰일 수 있으니까 이 산수를 마스터하는 게 굳이 필요한가? 이거 구식이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하고 나서 바로 그러나 들어가 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우리에게는 논리라고 하는 이 사고의 체계가 이미 머릿속에 자리가 잡혀 있거든. however가 이렇게 박스 문장에 있으면 그 내용, 이 문장 바로 앞에는 분명히 반대되는, 이 문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문장에서는 계산기의 도움 없이 간단한 계산은 된다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앞에선 분명히 계산기의 사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거다라고 우리가 논리를 세운 다음에 바로 계산기의 얘기가 어딨지 하고 보다 보면 스마트폰이 눈에 바로 띄고, 이렇게 해서 바로 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논리를 잘 이용해보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역접접속사는 굉장히 간단하잖아. 그치? 이 역접접속사 이전과 이후가 내용이 완전 정반대로 뒤틀리니까 그걸 이용해서 빨리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문장 삽입을 풀 때는 선생님도 굉장히 이렇게 꼼수로 좀 약간 풀기 때문에, 왜냐면 나만의 공식이 있고 그 공식으로 충분히 쉽게 풀리니까 나는 그렇게 푸는데, 그래도 학생들은 나처럼 잘 보이진 않잖아. 선생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지문을 들여다봤나? 27년에? 아직 27년도 못 살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이 나의 꼼수가 자꾸 드러나서 좀 미안한 그런 강의입니다. 자, 문장 삽입 3단계 공식 다시 한번 보자면요. 네, 박스 문장 완전히 잘 읽고 핵심 단서, 연결어, 지시어, 개념, 그리고 어와 더의 쓰임, 이것까지 잘 보면서 요 단서 잘 잡고 단서의 방향성을 잡으라고 했어요. 자, 그 공식 바로 대입해서 보자면 about 65 years after Aristophanes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고유명사 나오면 일단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 찾으면 되니까. 그리고 Aristotle uses the same term 이라고 했습니다. the same term, 무슨 term? 요게 궁금해져야 돼요. To refer to humble self-deprecation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self-deprecation 이라고 하면 자기 비하, 또 여기 밑에 친절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려운 어휘 또 뜻 나와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이게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이후 60년 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어디쯤 나와 있나를 먼저 찾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철학 지문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자고 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가 어딨나를 딱 보니까 여기 딱 나옵니다. In Aristophanes' time, 아리스토파네스 시대에는 그 단어는 이것을 의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굳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위치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꼼수 부려서 자꾸 푸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안한 유형이 바로 이 유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봐봐. 이 아리스토파네스 타임에는 이 단어가 그렇게 쓰여졌다. 근데 더 워드는 무엇인가? 더라고 쓰여진 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쓰여진 거고, 그래서 앞부분에 보니까 야호 더 term ir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용어 나와 있잖아. 그치? 그 용어가 이런 의미였다. 아리스토파네스 타임에는. 그런데 자, 지금 그 이후에 봐봐. About 65 years after Aristophanes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시대 때는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자, 그 이후 60년 후에는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는 4번에 바로 그 용어까지 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이거는 뭐 더 볼 필요도 없어요. 다른 부분을 볼 필요도 사실은 없다. 왜? 우리는 시간적 순서도 바로 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아리스토파네스 타임에는 이랬고, 근데 65년 후에는 그 똑같은 용어가 the term iron, the word가 이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문장이 바로 그 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4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의심이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 5번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살짝 읽어볼까요? 뭐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자, 봐봐. So was Plato writing in between these two eras 라고 나와 있잖아. These two eras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two eras, 두 시대. 바로 어떤 시대? Aristophanes time하고 65 years after Aristophanes하고, 자, 그 두 시대의 사이를 얘기를 하려면 그 두 시대가 다 언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 4번밖에 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거가 다 나와 있어요. 굳이 막 어려운 단어들을, 문장들을 다 해석하려고 하면 시간만 오래 걸릴 뿐입니다. 사실 변별력을 정말 제대로 보기 위해서 어렵게 내는 부분이 바로 이 문장 삽입 유형이긴 한데요.
의외로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이 문장 삽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이 주어진 문장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핵심 단서, 연결어, 지시어, 개념 등 이것과 단서의 방향성만 잘 잡아두시면,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면 이렇게 푸실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수능 완성 말고도 모고, 이제 지난 모고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설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볼 겁니다. 이때 한번 선생님의 이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걸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공식 대입한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들으시면 돼요. 아니면 공식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한번 풀어보세요. 계속 연습해 보세요. 일단 평소에 선생님이 이제 지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석하는 그 수업도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 수업을 들으면서 독해 실력을 닦고 어휘 실력도 닦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이 수능 완성 수업으로 기술까지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 못 풀 문제 없을 거예요. 내가 장담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으로 넘어갈게요. 항상 문장의 위치, 문장 삽입 이 유형을 풀면서 저는 좀 많이 이 공식을 활용합니다. 다른 유형들은 좀 그래도 좀 읽고 좀 자세하게 하는데 이 문장의 위치만큼은 공식이 너무 잘 먹혀서 저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풀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계속 혼자 내적 갈등이 아주 심하면서 그러면서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5번까지 왔네요. 근데 너무 잘 맞아 떨어지잖아, 여러분. 이 문장 삽입 3단계 공식, 이거는 여러분 꼭 잘 연습해보세요. 절대로 시간 많이 뺏기면 안 됩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죠. 핵심 단서, 연결어와 지시어, 그리고 개념, 플러스 어와 더의 쓰임까지 꼭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결어가 지금 여기 주어진 박스 문장에 딱 however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 바뀌잖아.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does not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부정적인 내용이고요. 앞에는 긍정적인 내용이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라고 했는데 이 과정. 그러니까 앞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결국엔 지금 부정적인 내용이 돼버린 이 과정이 무엇인지 우리 이거 찾아야 되고요. Does not always proceed completely smoothly. 그러니까 완전히 항상 완전히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 아니고 증명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heightened conflict. 고조된 갈등 나왔습니다. 네. 부정적인 내용. 그리고 increases in rate of lying and disobedience. 다 부정적인 내용이네.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불복종이죠. 복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뒤에 disobedience를 모른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and니까 비슷하게 부정적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의 정도에서의 증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거짓말의 증가 아니면 고조되는 갈등 이런 것으로 증명되는 것처럼 이 과정이 언제나 완전히 순조롭게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문을 딱 보려고 하니까 밑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어휘들. 하지만 우리들이 이 지문을 볼 때 꼭 알아야 하는, 이해를 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어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보시고 일단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이거 부모님하고 청소년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막 자세하게 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봐봐요. The development of New Balance 나와 있죠.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부정적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점점 더 able to make their own choices.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규제할 수 있고,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this increased self-regulation, 스스로를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잖아. 긍정적인 내용. 뒤에를 쭉쭉 보면은 뭐 늘어나는 성숙도라던가 뭐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그 늘어난 안전성 이런 거 얘기하는데 which reduces, reduce는 약간 부정적일 수 있는데 보면은 need for constant vigilance라고 했는데 요거 아까 여기 나왔지. 끊임없는 경계에 대한 필요를 줄여준다는 생각, 이것도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굿뉴스, 계속 좋은 것 같은데, 굿뉴스는, 잠깐만, 여기서 좋은 소식은, 근데 not for parents래. 이게 좀 이상하다. 부모에게는 좋은 뉴스가 아닌 거야. 그것은 뭐냐면, dispertivation이라고 했는데, 자, 동요예요. 동요란 말이야. dispertivations. 이게 앞에 동요라고 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앞에 없었습니다. 이 동요는 바로 뭐야? 안 좋은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주어진 문장에 이 갈등이라던가 고조되는 갈등, 거짓말, 불복종,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동요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도 these perturbation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앞에는 these perturbation이라고 할 만한 이런 동요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었어요. 이 주어진 문장에서 있었죠. 한번 3번에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경계하고 이런 필요성을 줄여준다라고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언제나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이런 고조되는 갈등이라던가 거짓말, 불복종 이런 것에 의해 증명이 된다라고 했고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 다음에 부정적 내용 다음에 또 그러나 좋은 뉴스는 하면서 더 굿뉴스하고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바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래저래 설명은 했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딱딱 골라가면서 그리고 요 연결사를 사이에 두고 앞에가 긍정이고 뒤에가 부정인지 앞에가 부정이고 뒤에가 긍정인지 요것만 잘 살펴도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문장 삽입이라는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 되게 웃겼죠? 아무리 내가 길게 보려고 해도 사실 이거야말로 너무 진지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오히려 긍정과 부정을 보고, 그죠? 그리고 연결어, 지시어. 여기서도 지시어가 계속 있었잖아. 그치? 여기 뒤에 did perturbation이 있었고 여기도 this process가 있었고 그치?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풀어내야 하는 지문이 바로 그런 문제 유형이 바로 문장 삽입 유형이라는 것. 너무 깊게 들어가면 오히려 여러분 여기 빠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정확한 독해는 요 박스의 문장에서는 꼭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논리 꼭 챙기시고요. 알겠죠? 자, 이제 2강 남았습니다. 2강 남았다고 해서 제가 뭐 수능 완성을 또 내신형 수업으로 또 해야 되니까 나한텐 계속 마라톤인데 어쨌든 또 즐겁게 해볼게요.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